라디오 행복한 교육세상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도 역시 김숙기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4487님께서 원장님 지금도 유명하시지만요. 앞으로 더 유명해지셔서요. 더 많은 부분들이 원장님에게 좋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1부 함께 하셨나 봐요. 감사하네요. 네.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방향숙님 메시지 한번 소개할까요? 1부에서 선생님의 말씀이 확 와닿아서 제가 적어뒀잖아요. 살림은 살리는 일이다. 명언이십니다. 이게 좀 인상적이셨대요. 8643님, 다음 주에 새벽 등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마지막 일출을 보려고요. 남들은 다 새해 보러 가는데 저는 마지막에 해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산행은 처음이라 긴장도 되지만 기대도 많이 됩니다. 완전 무장하고 여자친구 손 꼭 잡고 올라갈 거예요 하고 저에게 계획을 남겨주셨는데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지금 연말이라 너무너무 바쁘시죠?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저도 이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네. 예. 우리 이제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것 같지만 다 바쁘다 보니까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 뿔뿔이 이렇게 맞아요. 떨어져 있고 뭐 이래가지고. 한 공간에 있을 뿐. 한 공간도 이제 없죠. 뭐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보고 뭐 이제 이런다든지. 그리고 밤에 잠깐 자고 또 새벽에 나간다든지.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뮤지컬 좀 하나 보고 예. 음악회도 좀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러브유님은요,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집에 가만히 앉아서 차 한 잔 내려놓고 라잉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너무 소중해요. 해주셨네요. 자, 2부도 김숙기 원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선생님, 진짜 지금까지 상담하셨던 부부들 몇 상 정도나 되시는지 헤아려지세요? 헤아릴 수가 없죠. 사실 굉장히 많은 거의 20년을 그쵸. 예, 아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부부들을 이제 만났다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오미 부부 학교, 뭐 힐링 캠프, 부부 캠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수만 쌍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셨지만 기억에 남는 아주 인상적인 부분은 있으실 것 같아요. 있어요. 예, 예. 뭐 그게 한참 전이건 최근에 만나셨던 네. 부부건 선생님 마음속에 딱 남아있는 부부 혹시 소개해주고 싶은 분 있으세요? 네, 있어요. 예. 예. 그 60대 부부셨는데 그 60그러니까는 70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제 60대 그 어머니께서 오셔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남편 왜 황혼이혼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네. 못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말끝마다 그럴 리가 있나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늘 그럴 리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여보 옆집에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뭐 얘기하면 그럴 리가 있나.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지난번에 뭐 봤는데 이러면 그럴 리가 있나. 당신이 잘못 봤겠지.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부정하는 거죠. 인정받았다라는 느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 마음. 그래 스트레스겠네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 사람하고 사는 게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요청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오라고 해가지고 그 남편분을 이제 상담하면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걸 직면하게 도와줬더니 그분에게는 자기가 그렇게 그럴 리가 있나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군요. 몰라요. 습관. 예. 그냥 이제 자기의 그냥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럴 리가를 그랬구나로 바꾸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그랬구나. 그럴 리가 있나. 이거를 선생님이 그랬구나. 이걸로 바꾸셨어요. 예, 그랬구나로. 변화가 되셨어요. 그럼요. 그렇게 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이 아내분이 남편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 사람의 말투 이게 완전히 이렇게 이제 된 거에 이제 상처를 깊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리가 있나 해서 이제 그랬구나인데 때때로 그랬구나를 하다가
그랬다고 치자. 내지는 그래도 그렇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려고 하면 손 들어가지고 힌트를 주는 거야, 여기에. 예. 너무 재밌네요. 그래가지고 좀 바꾸고. 그랬구나. 그래서, 당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아내 이야기를 거의 6개월 동안 이제 들어주는 거로만 숙지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랬구나. 당신이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랬구나로. 그랬구나. 근데 네네. 근데 이 그랬구나가 장난처럼 그랬구나 이렇게 그랬구나 막 이게 아니고요. 그거를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그렇죠. 뉘앙스가 중요한 거죠 또. 그랬구나. 당신이 그랬구나. 이러면서 이제 해줬더니 한 6개월 동안에 이 앙금이 한 40년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들여졌다라는 느낌 못 받았는데 그 6개월을 이 사람이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이 잘 파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받아들여졌다. 수용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수용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행복해지셨어요. 참 정말 큰일 하셨네요. 322님께서 선생님 그러셨구나.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랬구나. 예. 아니 정말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오셨지만 어떤 연령대에 어떤 부부가 와도 선생님이 강조하는 그 좋은 부부의 조건, 자격 이건 있으실 것 같아요. 뭘 강조하세요? 저는 이제 관계적인 상담을 주로 하잖아요. 네. 관계 상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관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개인의 통찰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떨 때 이렇게 화가 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것 때문에 좌절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나를 들여다보는 성찰.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부분하고 많이 맞물려 있냐면요. 성장 과정하고 많이 맞물려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부모님하고의 관계, 우리 부모님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해 왔는가, 나하고의 관계는 어떤가, 어린 시절에 내가 느꼈던 좌절은 뭔가, 결핍은 뭔가, 그거하고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우선적으로 이제 좀 함께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죽을 때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관계적인 거를 해결했다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먼저 자꾸 들여다보세요라고 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행해야 한다라는 걸 꼭 알려드려요. 그래서 부부관계 아니면 부모자녀 관계를 푸는 거에 초점을 맞추긴 하지만 각자 자기의 삶을 잘 이렇게 통찰해서 들여다보면서 그거를 많이 수정하려고 애쓰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노래를 듣고 와가지고 2부 역시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여러 고민 사연 원장님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샵 1045 유료 문자,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는 무료예요. 노이즈, 너에게 원한 건 띄워드리고요. 다시 꽁트로 인사드릴게요. 여보, 좀 일어나봐. 나 출근하는데 잠만 잘 거야. 몇 시인데 깨워. 당신이 알아서 밥 먹고 출근해. 어휴, 알겠어. 자, 밥을 좀 먹자. 뭐야? 근데 밥이 왜 이렇게 누래? 카레라도 넣었나? 여보! 이거 무슨 밥이길래 이렇게 누런색이야? 밥? 무슨 소리야. 내가 고슬고슬 흰쌀밥만 해놨을 텐데. 뭐? 잠깐만, 그러면 이거, 신내. 이거 대체 언제 해놨길래 이렇게 밥이 다 셨어? 몰라. 언젠가 했겠지.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해. 밥 쉬었으면 대충 딴 거 먹고 가든가. 됐어. 안 먹고 만다. 빨리 옷이나 입고 출근이나 해야지. 근데 이놈의 셔츠는 또 어딜 갔어? 왜 안 보이는 거야? 여보! 또 뭐? 좀 알아서 좀 챙겨. 집이 잘 정리가 돼 있어야 알아서 챙기든 말든지 하지. 시끄러. 잔소리. 그놈의 또 잔소리. 그만하고 좀 나가시지. 그래, 나간다, 나가.
이놈의 지긋지긋한 집구석 다시는 안 들어온다. 이 역할이 참 잘 어울리시는데요, 선생님. 2556님도 선생님 정말 귀찮으신 거 아니죠? 연기 너무 잘하셨다고. 네, 실생활이 조금 보였나요? 조금 짐작이 됐습니다. 자,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1045 유료 문자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용해서 두 번째 사연에도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역시 익명 요청하셨네요. 아내가 너무 게을러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저희 아내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집안일에 살림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좋게 말했죠. 내가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집안 살림을 맡아달라.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집안일을 시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퇴근 후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리라 다짐을 했죠. 하지만 아내는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한가득 지어서 누렇게 색이 변할 때까지 밥솥에 그냥 두고요. 옷은 대충 한데 뭉쳐서 세탁기에 돌립니다. 깨끗하게 빨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집에 가면 저도 모르게 이래라 저래라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자꾸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됩니다. 이젠 정말 지칩니다. 아내랑 싸우고 싶지도 않고요. 엉망인 집안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최대한 늦게 집에 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저희는 부부고 또 가족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좋죠? 두 번째 사연. 다시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남편분의 사연 함께 하셨어요. 어떠세요, 선생님? 이번 사연으로 보시기에는 정말 아내분이 많이 게으른 편이다 생각하세요? 저는 이 남편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아내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좀 질문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도 아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이제 그런 건지 뭐 이런 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쩌면은 이 아내분이 정말 천성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정 안에서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다른 문제가 없는데 아내의 천성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10년을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안 됐어요. 네. 그럼 안 어떻게 되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상담에서도 때로는 그렇군요. 10년을 10년. 해도 안 되면 다른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걸림돌. 이게 뭔가를 내가 이 긍정적인 상황 안에서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로 가기 위해서 이제 걸림돌이 있으면 우리가 걸림돌 하나씩 제거해야 하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복한 관계로 가는 길,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 살림 열심히 또 하는 일, 뭐 이런 거에 대한 목표를 두고 있는데 뭔가 안 되면 걸림돌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예. 이분의 천성이 약간 좀 느긋하시고 게으르신 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을 선택했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네. 그 대신 이제 반대로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내야 되겠죠. 1945님께서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가 집안일에 마음이 없으면요. 잘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하도록 한번 서포트를 해줘 보세요 하셨네요. 그런 관점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꾸 잔소리 때문에 아마 더 안 하는 관계, 악화되는 관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우리도 싫은 소리 계속하면 그냥 아예 손 놔버리듯이 네. 어쩌면 그래서 더 안 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안 하는 건 당신 잔소리 때문이야. 뭐 이제 이렇게 그냥 좀 냅둬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편분께서는 이제 사연으로 남편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10년 동안 그냥 이렇게 참으셨대요.
웃으시는데요, 과연 참았을까요? 과연 참았을까? 네. 선생님 어떠셨을 거라고 보세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아내분과 남편분의 그 10년 동안의 그림?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네. 남편은 분명히 뭘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는 계획적인 사람이고요. 정리정돈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만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과 학생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야단치는 선생님, 남편이죠. 야단 맞는 아내가 주눅 들면서 또 이렇게 잘못했구나. 근데 이게 열심히 해봐도 잘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제 이러면서 쩔쩔매고 그러다가 손을 이제 아예 놔버리는. 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 봐요. 남편분처럼 깔끔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안이 게으르고 게으른 아내가 있으면 정신이 없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머릿속도 복잡하고 그런 스트레스예요. 그럼 반대로 굉장히 게으른 아내예요. 뭐 어질러져 있어도 뭐 괜찮아 하는 아내인데 그런 아내에게 이렇게 깔끔한 사람과 함께 사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뭐가 피곤해요. 있을까요?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하죠. 그리고 남자면 조금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때 여보 그냥 좀 지나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주 사사건건 네. 꼭 마음속에 담았다가 아까 참았다고 얘기하는데 이해한 게 아니고 참은 거거든요. 참았다라는 건 언젠가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참고 살아야 되냐? 이게 곧바로 나올 수 있죠. 언젠간 눌렀다가 완전히 폭발하듯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한 게 아니고 참은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이 부분을 아내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 예. 좀 이해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성장 과정하고 이제 좀 많이 또 맞물려 있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네.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성장을 했는가 이런 것도 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부부는 가족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비난의 대상, 공격의 대상이 아니고 이해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한숙희님께서 하긴요. 저도 누가 자꾸 이거 해라 하고 잔소리하면 더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남편분께서 부드럽게 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9990님께서도 아내에게 진심으로 잘 다가가 보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랬구나. 공감화법을 한번 대화로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하고 보내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리고 아내가 이제 사실 우리가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이해의 각도로 좀 우리 아내가 이 부분이 서툴구나, 네. 잘 안 되는구나 이러면 네. 걸음마 단계부터 하나씩 하면서 인정해주고 너무너무 기분 좋다. 우리 여보가 이렇게 해주니까 이러면서 기분 좋게 만들면서 내가 어떤 걸 좀 도와주고 보완해주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연구해봐야죠. 네. 그러니까 남편분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주부가 모든 아내가 다 살림과 집안일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네. 아내들은 당연히 살림을 잘해야만 하고 재테크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 자기 뒷바라지를 당연하게 잘 해줘야 되고 아이들도 잘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깰 필요가 있어요. 그냥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라고 네.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네. 자, 이제는 아내분을 조금 이해하는 방법. 그러니까 아내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아내분을 이해하시고 또 모든 세상에 아내가 살림을 다 잘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오해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문제가 이제는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싫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관계 회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네. 만약에 이제 여기 문제가 있어요. 하나의 이제 집안 살림이라든지 뭐 정리정돈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면서 방법을 좀 바꿔봐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 방식, 자기 방법만 고수하다가 10년 동안 안 되니까 에이씨. 나도 안 해. 이러면서 지금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문제 상황은 그대로 있거나 더 악화될 뿐이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범위 안에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네.
네. 어떤 자세가 이제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남편분한테? 방식을 좀 바꿔보는 방법으로 이제 고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선은 첫 번째가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를 무조건 다 포기하고 참으라는 얘기가 저는 결코 아니에요. 자칫 제 이야기가, 어떤 분에게는, 그러면 어쩔 수 없네. 그냥 참고 살으라는 얘기잖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아내가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여보 당신 이렇게 나는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면 이제 또 아내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럼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그럼 보완이 좀 될 수 있는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좀 어떤 거를 좀 가지고 오는가,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는 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같이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김일홍님, 아내가 아침잠이 많아서 제가 아침 차리고 설거지합니다. 대신 아내는 잠들기 전에 쌀 씻어놓고 국 끓여놔요. 역할 분담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뭐 하나를 알려주시면 네. 그 역할은 아내가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이 방법을 김일홍님께서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연 읽으면서 네. 들으면서 이제 또 생각나는 건 뭐냐면 이 남편이 화가 왜 불같이 이렇게 화가 나 있냐면 내가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집안일을 좀 해달라 이거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바깥에서 일하는 만큼 너도 집안에서 집안일을 해. 이 생각이신데 집안일이 표가 안 납니다. 그거 힘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직장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에 아내도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표는 안 나지만. 그러니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어지러진 상태가 그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남편분 성에는 안 네. 차지만 어쩌면 아내분 네. 나름대로는 일을 하고 있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거에 우리가 그 어떤 능력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를 조금 인정하면서 아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방식대로 내 방식은 아니지만 자기 방식대로 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면서 예. 좀 아내한테 좀 대화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진짜. 아내분 입장에서는 표가 안 날 뿐. 네. 나름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그리고 결혼 생각을. 10년 차면 아이가 있을 거잖아요. 아이가 어질렀어요. 그러면 또 조금 치웠는데 또 아이가 와가지고 또 어질러놨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왔는데 어지러진 모습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전히 또 이렇게만 이제 실망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도 예.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 노래 듣고요. 오늘 마지막 사연 또 만나보겠습니다. VOS 큰일이다 전해드려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왔냐? 할머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먼저 절부터 받으세요. 얘는 나이도 어린데 이런 건 또 어떻게 알았디야? 오냐, 우리 손녀 절 한번 받아보자. 할머니 지금처럼 건강히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할머니 사랑해요. 그래. 우리 예쁜 손지 덕분에 이 할미 오래 살겄다. 우리 딸 왔어. 학교 잘 갔다 왔니? 왔으면 엄마 얼굴 보고 인사해야지. 방에서 뭐 해, 딸? 왜 맘대로 내 방에 들어와? 어머나, 얘 봐. 너 지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그리고 너 또 그냥 핸드폰만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을 거야? 이리 내놔. 지금부터 핸드폰 사용 금지야. 엄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짱나니까 내 방에서 당장 나가.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어느 집이나 진짜 사춘기 아이와의 갈등, 스마트폰 때문에 문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사연도요. 사춘기 딸아이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고 특히나 엄마 아빠에게 화를 많이 낸다고 하거든요. 아이가. 어떤 사연이 있을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연 들으시고 샵 1045 유료 문자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용해서 의견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합니다.
어려서부터 주관이 뚜렷했던 저희 외동딸은 학교, 학원, 언제 어디서나 어른들한테 참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예의 바른 아이라는 말을 듣곤 하죠. 문제는요,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 화를 많이 낸다는 겁니다. 유독 엄마에게 말이죠. 5학년이 되면서 사춘기가 온 건지 반항적인 말투와 눈빛이 심해졌습니다. 제일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스마트 기기 사용과 방 정리 문제예요. 제가 인사발령을 받고 1월부터 집에서 먼 곳으로 출근을 하게 됐어요. 아이가 일어나는 것도 못 보고 집을 나갑니다. 아이는 일어나서 등교 준비를 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요. 제가 퇴근하고 오면 학교 후에도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이 되면 제가 폰을 가져가고요. 하루에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듯한데요. 게임은 안 하고요. 아이돌 기사 검색, 동영상 시청 등을 하는 것 같아요. 아빠는 저만큼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잔소리를 하면요, 아이는 막 화를 내요. 잔소리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 건지, 또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하고 개입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로 아이와 사이가 나빠지는 게 저는 참 속상해요. 네, 유독 엄마 아빠한테만 화를 많이 내는 아이. 다른 곳에서는 어른들에게 그렇게 예의가 바르다던데 사춘기여서 그런 거일까요? 아니면 유독 엄마 아빠가 조금 뭐랄까요? 좀 만만하달까요? 지금 엄마한테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화를 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엄마가 잔소리를 하고 간섭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예, 엄마하고의 관계 지금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유, 이제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2가지를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 기기 사용, 그리고 하나가 방 정리 문제예요. 우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애들이 이거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또 뺐거나 뭐 시간을 정해둔 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애들이 그렇게 화를 내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엄마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몇 시간만 쓰는 것, 언제만 쓰는 것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이 방법은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아이에게 그냥 다 맡겨야 되는 걸까요? 아, 저는 네. 무조건 무분별하게 그냥 아이한테 맡기는 것도 잘못됐지만 예. 엄마가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아. 보거든요. 예, 우선은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스마트폰 보유율이 86.5%라고 해요. 거의 다 갖고 있구나. 다 거의. 갖고 있다고 보고요. 예. 하루에 이용 시간 평균 4시간이라고 어휴. 발표 나온 게 있어요. 조사 자료를 보면. 예. 그래서 스마트폰 조절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너무나 과몰입 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거를 먼저 조금 다른 아이들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이 크구나라고 조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어머님은 굉장히 잔소리하면서 좀 통제적인 엄마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한창 얘가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분명한 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자기 의사 표현 전달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어머님의 방식을 좀 바꿨으면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앤드류님께서도 선생님이 그러셨죠. 86.5%.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거 갖고 갈등이 있다. 앤드류님께서도 남의 집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아들도요. 이거 스마트폰 때문에 제게 적잖은 잔소리를 듣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또 심하게 삐뚤어진 건 아니라 이게 혼내기도 참 애매합니다 하셨고요. 6477님. 저희 집이랑 비슷하네요. 아이가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집에 와가지고 다 푸는 것 같아요. 하고 보내셨어요. 자, 스마트폰 사용 기기와 방 정리 문제로 아이와 엄마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이와 엄마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폰 기기 사용하는 거와 네. 방 정리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저는 이 부분을.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네. 부모님이 이제 4종류의 부모가 있으세요. 네. 자, 이제 첫 번째는 야단치는 부모. 무조건 야단쳐요. 자, 두 번째는 수사관 부모.
예, 계속. 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무조건 적극형 부모. 네. 허용하는 거예요? 그냥 허용해주면서 오히려 같이 동조하는 거죠. 아. 스마트폰 같이 보자 뭐 이러면서 예. 굉장히 오. 그런 부모가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방관형 부모. 다 내 부모 이 유형은 다 바람직하지 않은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은 저는 지금 뭐 방 정리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아이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대안이 뭔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통제보다는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이의 상황을 조금 봐줬으면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돌 기사를 검색하고 또 동영상, 뭐 시청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도 할 얘기가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자녀하고 좀 행복하게 소통하는 부분들을 방식을 좀 바꿔서 아이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네. 그렇게 좀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맡기는 건 아니다. 그러나 네. 엄마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잘못됐다라고 하셨다면 그 시간을 아이가 정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선생님? 함께 대화를 함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쓰면 좋겠니? 이거는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엄마는 이게 싫어. 이렇게 만약에 얘기하면 네. 아이가 제시한 또 시간이 있으면 네. 이 시간에 아까 7시 30분 되면 폰을 무조건 가져간다 그러셨는데 그것도 같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아이가 엄마 그러면 7시 30분에는 내가 안 볼게. 스마트폰 그러면 안 할게. 이러면 그거 믿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이제 기억을 해두고 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잘못됐을 때 야단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함께 정한 룰을 아이가 깼을 때 예, 그러지 마시고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꼭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거보다는 네. 아, 네가 이렇게 잘 지켜줘서 엄마가 마음이 많이 편하다. 아, 우리 딸 정말 잘 이렇게 해줘서 고맙네. 이러면서 긍정의 메시지를 좀 계속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예. 많은 부모님들의 고민이기도 할 텐데요.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스마트폰이나 또 여러 가지 규칙들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방법 거의 없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선생님. 같이 정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엄마 아빠는 집에서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보는지 저는 궁금해요. 뜨끔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그거를 계속 보면서 아이한테만 너 이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안 돼 이러고 뺏는다라고 하면 네.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니, 진짜 그게 멀리 갈 것도 아닌 게 저도 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이 테레비 보면 안 돼. 테레비 보지 마 하고 본인들은 보고 있을 때 뭐야 자기들은 보면서 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에 이제 그 노예가 아니고 이제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네. 조금 부정적인 잔소리보다는 긍정적인 관심과 그다음에 잘했을 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그리고 같이 규칙을 정하는 거 네. 이 규칙이 정해졌으면 부모님도 약속을 꼭 지키는 거 예. 함께 해야지만 되는 거지 아이한테만 자꾸 절제하라 그러고 부모님은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시면 아이들은 이건 너무 부당해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예. 네. 아, 맞아요.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렇고, 또, 라인스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워킹맘이셔서, 아이 등하교 시간 잘 챙기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해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또는, 그래서 혹시 애가 이렇게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계시는 어머님들께, 선생님 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경우라도 아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조금 낮은 자세로, 마음을 열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거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어른 시각에서 아이를 자꾸 야단치고 질책하고
부모님 입장에서 자꾸 끌어오려고 하는데 아이 시각으로 봐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는 엄마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재밌다. 아빠하고 가족과 함께 이렇게 뭔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뭔가 하는 게 훨씬 더 나는 좀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부모님들 받아들일 수 많이 있도록. 노력하셔야겠네요. 많이 진짜. 노력해야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세 분의 사연 함께 했고요. 원장님과 진짜 많은 얘기 나눈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인, 조건이 함께 했어요.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가인, 조건,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전해드렸습니다. 김숙기 원장님과 함께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문자를 몇 분 소개를 해드리죠. 김민재님,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4가지 부모형 중에서 방관형 빼고 3개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세 가지가 뭐였었죠, 선생님이? 야단치는 사람, 수사관,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부모, 다 나쁘다라고 하셨어요. 방관형도 마찬가지고. 근데 남편이 동참을 안 해줘가지고 힘듭니다. 오늘 방송 남편한테 들려줄 거예요. 5942님, 아이와 함께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공감해주고 대화를 나누라. 네, 꼭 그래야겠습니다. 화진님도 잘했을 때 칭찬하기,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당첨님께서는 섬세한 관점의 상담.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원장님 하고 보내셨는데요. 오늘 어록을 많이 남기고 가시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네. 박용견 님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하셨고, 선생님은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예. 너무 저도 어떻게 2시간이 금방 갔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빨리 가죠. 예, 함께 해서 너무 좋았고요. 예. 저는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하여라는 거로 삼행시를 한번 줘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운 띄울까요? 네네. 위기를 기회로 하면 됩니다. 여? 여러분 힘내세요. 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는 거 우리 또 처음인데요. 괜찮은데 우리 선생님들마다 다 시켜봐야겠다. 마무리도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좀 띄워줘 보세요. 마음 먹은 대로 무슨 일이든 이룹시다. 네. 좋다. 네. 마음 먹은 대로 무슨 일이든 이룹시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그 수요일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상담 3분 만나보셨거든요. 사연들이 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위기를 기회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거,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것도 같이 좀 보셨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식, 방법을 좀 바꿔보세요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해서 아주 좌절하고 갔다가 보면 옆에 이렇게 쫓길이 또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과 긍정적인 상황을 꼭 만들어 가시는 거, 그거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아님께서는 선생님 다음에 꼭 또 나와주세요. 재치 있는 말씀 너무 좋습니다 하셨는데요. 저희가 다음에 한번 선생님을 꼭 모시겠습니다. 그때도 꼭 시간 내주셔서 나와주세요. 네, 그럼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